그 둘 다 사회활동에 남아있을 때는 떨어져. 예, 떨어져서 사는 것이 보통 바람직하다 뜻이고, 그 다음 조건부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부모가 받은 만큼, 그 부모한테 받은 만큼 빚지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주고받음은 발생한다. 예,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돌려드려야 되겠다.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게 띠에 그대로 부딪혀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요대로 떨어지면 있죠. 요게 상충살이 되거든요. 상충살. 상충살 들어보셨습니까? 6살 터울이 나면 그게 상충이 돼요. 6살, 거기다 10살, 그죠? 예, 아니, 6살, 그 다음에 거기다 12를 더하면 18살. 그죠? 그러니까 원숭이띠하고 범 사이에는 6살 터울 나거든요. 거기다 더 더하면 18, 그죠? 6 더하기 12. 거기다 또 12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30이죠, 그죠? 30. 그러니까 30살 터울나는, 18살 터울나는, 6살 터울나는, 요런 모양일 때, 요게 띠에 의해서 그대로 상충에 딱 걸려요. 요 상충에 걸리면 이제 아주 힘들게 키울 수도 있죠. 이게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소를, 완벽한 시소를 만든다. 예. 부모가 사회적인 활동력이 많고 뭔가 번영의 기운을 갖고 갈 때는 그 자식의 어떤 발전이나 발달이 매우 더디다. 그래서 좀 키울 때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장성하면 이 기울어짐을 뭐예요? 버티면서 올라온 사람은 에너지가 강하다, 약하다? 네, 에너지가 강하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강한 어떤 자식이 되고 부모 동거를 보통 잘 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꼭 뭐예요? 부모와 떨어져서 객지 출세, 객지에서 출세 번영하는 자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체로 어렸을 때 키우기 쉬운 띠는 대체로 이제 뱀, 닭, 소, 범말, 개띠가 주로 되겠죠. 네, 그죠? 이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좀 내려주는 관계.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예요? 한쪽에서 의탁을 해서 사는 세월.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통 키울 때 좀 수월하게 키우고, 돼지, 원숭이지 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돼지, 토끼, 양, 그죠? 돼지, 토끼, 양이나 원숭이쥐 용은 이렇게 좀 대접도 해줘야 되고 해내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키울 때 그 번거로운 과정을 많이 겪게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띠 정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무엇이 된다? 궁합이 되죠. 그래서 이 원리가 물론 이제 각 개인마다 약간씩은 다 타고난 다른 태어난 달의 기준인자, 그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태어난 날, 그 다음에 천간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그 경향성이나 작용은 큰 틀이나 형식에서 거의 80% 이상을 지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의 그 타고난 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도 많았습니다만은 어떤 그 터의 측면, 예. 그 사람의 타고난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월일시가 어디에 있어요? 자, 연 속에 뭐가 있고 달이 있고, 그죠? 달 속에 날이 있고, 날 속에 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월일시의 사이즈를 생각해봐라, 그죠? 생각해보니까 연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태어났던 큰 틀과 환경을 이미 조장하고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이걸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바꾸죠. 외계인 아니면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그 띠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길이, 그러니까 터와 터의 문제라면, 이 띠는 뭐냐면, 어떤 그, 예를 흙이라 칩시다, 터를. 그러면 잘 섞이는 흙이 있고, 그죠? 이게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죠. 모래하고 자갈하고는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안 섞이죠. 이런 것처럼, 토대적으로 잘 섞일 수 있는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차피 요새처럼 자식을 많이 두지 않는 어떤 시절에는 이런 요소를 좀 염두에 두고, 예, 띠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좀 할 필요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출세 번영의 인자를 더 힘들게 키워도 좋으니까, 어쨌든 출세 번영하는 자식을 더 위주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이거는 이런 띠의 정보에 의해서 조절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에서 띠에 의한 차이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부부간. 부부간에도 뭐가 발생해요? 네, 띠의 궁합이 보통 발생하죠. 이 부부간도 발생하는데, 띠에 의해서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인생관, 해결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등산 갈까? 이러면, 거기서 대답이 여러 가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는 안 되느냐도 있고, 어느 산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나는 산보다는 들판이 더 좋더라.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삶을 이렇게 이루는 어떤 방식,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이 띠별로 차이가 난다, 이거죠. 자, 거기서, 원숭이 쥐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남자라고 합시다, 남자의 경우에, 자, 돼지, 토끼, 양을 만났다는 것은, 에너지가 강하다, 약하다. 에너지가 강한, 짝을 만난 거죠. 짝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잘해줘야 되죠. 그죠?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려면 잘해줄 건덕지가 있을 거야, 될 거잖아요. 그 건덕지가 뭐냐? 실제로 좀 능력 면에서든, 활동성 면에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잘난 구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난 구석이 있고 활동성이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득을 볼 일이 있다, 없다? 득을 보죠, 그죠? 득을 보는데, 득 보는 만큼 어떻게 해요? 좀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는 발생한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소위, 어떻게 해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할 수 없이 잘 안 듣고 싶지만, 잘 들어야 뭐가 편하다. 그 집안이 편해지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서로 갈등에 다툼이 왔을 때, 그때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면요, 열에 한 8번은 원숭이 쥐용이 집니다. 억지로 이기면요, 다른 또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일반적으로 남자가 주동을 하고, 어떤 배우자가 따라오는 이런 어떤 모양으로 볼 때는, 이 경우는 상당히 남자에게 부담스러운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보통 처동업 있죠. 부인하고 동업을 해서 잘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거는 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팔자 자체에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걸 봐서 처덕을 많이 보는 인자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띠의 어떤 구성도 나쁘지 않다 보죠. 그러나 대체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항상 남자가 양에 속하는 존재니까, 그죠? 뭔가 자기가 정복하려는 그런 어떤 기질이 깔려 있으니까 항상 정신적으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지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숭이 쥐용은 아까 부모 자식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부모 자식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좀 지지고, 볶고, 하지만, 왜요? 그게 가장 문제, 부부는 어차피 횡적이잖아요. 그죠? 횡적,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화력이 잘 갖추어진 어떤 궁합에 속하니까, 흔히 우리가 이게 뭡니까? 그렇죠. 사로 떨어지죠. 그죠? 사로 떨어져서 4살 터울, 8살 터울, 동갑, 또 뭡니까? 위로 아래로, 그죠? 4살 터울씩. 사의 어떤 배수로 이렇게 터울을 두고 있는 사이가 좀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제일 조건 없이 공짜로 서로 밀고 당기고, 실제로 인연이 좀 오래 가요. 이 경우에는. 못 살아 하면서 오래 가요.
그 기본적으로 뭐냐면 흙이 뭐예요? 각자가 타고난 어떤 그 토대적인 환경에서 흙이 어떻게 해요? 잘 섞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어떤 우리가 꽃도 있고 뭐 싹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자기가 그 가지고 난 여러 가지 기질이 요 흙이 잘 섞인다는 것은 같은 화분에 뭐예요? 심어도 그죠? 심어도 그 조화력이 잘 이미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쥐 용띠 남자가 뱀, 닭, 소를 만났다. 뱀, 닭, 소띠 배우자를 만났다면 저 기운 에너지 면에서 어떻게 해요? 원숭이 쥐용이 앞서 있죠. 뱀, 닭, 소는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죠? 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요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교적 뭐 어떤 선후 관계, 앞과 뒤의 그 선후 관계 측면을 보았을 때 훨씬 조화력이 많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경우가 제일 막 그냥 또 별 무리가 없는 어떤 모양새다. 또 이렇게 보죠. 요 터울은 뭡니까?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9, 그죠? 이 나이 차를 짚었을 때 5살 밑으로, 1살 밑으로, 9살 밑으로, 그죠? 여자는 거꾸로 보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런 어떤 모양새에서 대체로 이제 이 뱀, 닭, 소띠 이 여자가 마주치는 어떤 기분은 뭐냐? 잘났어, 정말이죠, 그죠? 자기보다 뭔가 강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잘났다 하면서. 근데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따라다녀요? 데모를 한 마음이죠. 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통 많이 살아가요. 진짜 피곤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더 뭐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막 벌어졌을 때 그때 조화가 좀 어떻게 해요? 이런 정도의 조화는 되어 있기 때문에 데모가 잘 먹힌다 안 먹힌다. 데모를 하면은 듣는 척 하면서 조금만 들어줘요. 듣는 척 하면서 조금만 들어주고 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그냥 완전 전폭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요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오래 가는 어떤 띠의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새는 이제 데모하는 마음이 심한 사람들은 못 살아 하면서 한 번씩 도망가죠. 한 번씩 도망 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칸 떨어진 거 있죠. 그러니까 범말 개띠를 만났을 때, 요 경우에는 뭐예요? 요 두 글자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신살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만, 보통 이제 가운데 있는 걷기는 그대로 상충살이 돼요. 이게 6살 터울이죠. 그죠? 6살. 그 다음에 2살, 그 다음에 10살. 요런 터울이 이제 범말개 원숭이 쥐용띠의 그 터울이 됩니다. 요 터울일 때는 서로 그냥 이 조건부 관계가 되죠. 조건부. 조건부니까 잘해라. 그러면 나도 잘할게. 못하면 반드시 갚아준다. 갚아준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그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상당히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보통 아까 부모 자식 편에도 했지만, 이게 시소 운세를 잘 만들거든요. 한쪽이 그냥 막 조용히 살림이나 살고, 이렇게 지낼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둘 다 뭔가 사회활동을 구한다든지 일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어떤 과정이 오느냐. 그때는 결국 한쪽이 자꾸 뭔가 하는 일이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좀 시들해져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일을 같이 하시더라도 한쪽 사람하고 서로 마주칠 일이 없게 해야 돼요. 업무적으로. 이게 한쪽은 뭐냐? 그냥 당신은 막 그냥 이 일만 해라 이거예요. 이것만 정리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조건부로 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합쳐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죠. 합치지 말아야 되죠. 합치면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이런 기울어짐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또 쉽게 피해 나가는 모양은 직업이나 일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금전이나 또 애정, 또 건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잘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궁합에서는 조금 이제, 궁합이 점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궁합인데, 요런 경우는 아무튼 이런 그 조건부 요소로 인해서 상당히 서로 잘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건이 안 맞으면 뭐 어떻게 될 수 있다? 와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조건이 안 맞으면. 자, 그래서 이제 원리를 아시겠죠, 그죠? 제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짧게 해드리고 또 이렇게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요런 원리를 그대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띠끼리의 궁합을 따져도 좋다는 거죠. 예. 부는 밑에 있고, 예. 부는 위에 있으면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띠의 고유 속성을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부의 기대에 부가 어떻게 돼요? 부가 밑에 있고, 부가 뭐가 위에 있고, 무슨 띠죠? 띠로 치면 닭띠고, 이게 부고, 신자지니까 예. 부고, 모는 위에 돼지띠고, 예. 모는 돼지띠고. 자, 이 경우에 이제 자식은 어디 쥐띠예요? 아니 신이고 진자. 예. 이게 원숭이띠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뭐냐면, 부모보다, 부친보다 사회적인 번영이나 발전의 기운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모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큰 걸 기대했는데 조금 아쉬운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 자체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인신사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이게 그 역마의 속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 성취나 번영이 객지의 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진이 되나? 예. 진이. 진예. 그러니까 진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은 이제 보통 그 고향만을 객지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객지를 같이 이용해요. 예. 그렇게 해서 번영이 이루어지고, 원숭이는 자기가 이제 번영이 오기 시작할 때 주로 이제 객지로 나가서 성공 번영을 하게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정도는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이 조합이 그래도 뭐 별 무리가 없는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냐면, 자식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운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꼬시면 잘 안 꼬셔지는데, 엄마가 살 꼬시면, 알았다, 이러면서, 그쵸. 그게 이제 그 운명의 그걸 먹이 사슬이라 그래요. 운명의 먹이 사슬. 이게 그 운명끼리에 또 먹이 사슬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적으로도 원리를 확장하면 되겠죠. 자, 원숭이지 용띠가 동업자를 구할 때, 원숭이지 용띠를 구할 때는 뭐예요? 같이 대등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편안하게 빌려 쓰면서, 공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한다?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체로 이제 그 같은 띠끼리의 어떤 궁합은, 사업궁합도 비교적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그 속성은 뭐냐면, 사업을 할 때의 어떤 문제점은 뭐냐면, 운 따라서 같이 멍들고, 같이 잘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쪽만 힘든 게 아니고 같이 힘든 게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만만한 어떤 그 수하의 어떤 존재로서는 뱀, 닭, 소가 되겠죠. 그죠? 제일 바로 밑에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그죠? 뱀, 닭, 소띠.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띠는 어떤 역할이면 좋겠습니까? 내가 납품을 하는 곳, 또 큰 거래처, 그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유통을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용도로 채운다면, 대체로 이게 윗 거래처, 그 다음에, 밑에 사람, 또는 또 자기 밑에 두고 있는 휘하의 거래처로서도 뱀, 닭, 소띠가 좋겠죠. 그다음 번말, 개띠하고 원숭이지 용띠는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관계냐면, 이게 조건부로 했잖아요. 그죠? 조건부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만들어내는 기운이 다르죠. 불기운, 물기운, 그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운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가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말은 저쪽에서 받아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고 또 내가 뭔가 해줬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주고받고 관계로서 오랫도록 갈 수 있는 어떤 거래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 띠가 그냥 어떤 조직 안에 이 내부에 있다면 밑에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단 자기가 사장이라면 중간 관리자 말단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휘하로서 두어서 무방한 띠들은 뱀 원숭이 지용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뱀, 닥소, 범말, 개띠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띠는 주로 이제 납품처라든지 큰 거래처. 그 다음에 원숭이지 용띠는 대접을 해주면서 능력을 빌려 쓰는 거래처. 이런 정도로 관계를 설정해서 그 용도를 채우면 수월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원숭이지 용띠가 뱀, 닭, 소띠 사장 밑에서 일을 하면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정신적인 번거로움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부, 사업, 부모 자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띠를 가지고 주로 많이 이제 측면을 따져봤는데요. 원래 이제 궁합이 띠만 가지고 하나의 속성을 다 엮어내기 어렵지만, 많은 부분에서 뭐가 발생한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어떤 조합의 인자가 띠로서도 많이 이미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고, 항상 이 시간에 이 아쉬움이, 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것도 있는데, 세월 따라서도 이렇게 좀, 아까도 있죠. 이 원수지용 같은 그룹끼리는 힘들 때 같이 힘들었다가, 이때는 뭐냐면, 같이 힘들 때는요, 원수다 이랍니다, 서로. 같이 힘들어지니까. 또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으로서, 가장 오래는 가지만 그게 세월 따라서 그 궁합의 속성도 이렇게 좋았다가 싫었다가 받아들일 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인생이란 이렇게 뭐냐면, 서로 채우지 못한 것을 채워주거나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부응되는 어떤 조건이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인생을 갖다가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